안녕하세요. 머니달라입니다. 여러분, 계란 하나로 수억 원의 매출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고급 브런치의 대명사 에그슬럿, 그리고 현실적인 가격과 감성으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에그드랍. 한때 줄 서서 먹던 핫한 브랜드였지만 지금은 자취를 감춘 에그슬럿,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낸 뒤 위기를 맞고 있는 에그드랍. 오늘은 불과 5년도 안 돼 시장 철수 및 하락의 길을 밟고 있는 에그슬럿과 에그드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에그슬럿의 이야기는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거리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젊은 셰프였던 알빈 카일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경력을 쌓아왔지만 늘 자신만의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이자 아무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았던 계란에 주목하게 됩니다. 계란은 매일 먹는 식재료지만 주연 배우가 될 기회는 거의 없다. 그의 이런 철학은 결국 계란에 집중한 대담한 브랜드 에그슬럿을 탄생시키죠. 푸드트럭 하나에 자신의 모든 꿈과 아이디어를 실은 알비는 거리에서 계란을 예술처럼 다루며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시선을 끈 것은 바로 브랜드 이름이었죠. 알비는 브랜드명에 대해 도발적인 태도로 "우린 계란에 미쳤다. 문제 있어?" 오히려 MZ세대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표 인기 메뉴는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와 캐러멜라이즈드 양파가 어우러진 페어팩스, 그리고 감자 피레 위에 수비드 에그를 얹은 슬럿이었는데요. 비주얼, 맛, 감성을 다 잡아 한 끼 식사이자 콘텐츠가 된 것이죠.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에그슬럿은 2020년 6월 마침내 한국에 상륙합니다. 국내 운영은 파리바게트, 던킨, 베스킨라빈스 등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들여온 SPC 그룹의 계열사 SPC 삼립이 맡았는데요. 미국 본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SPC는 서울 강남의 핵심 상권 코엑스몰에 1호점을 오픈하며 화려하게 첫 발을 내딛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부터 수백 명이 몰려들었고 최대 3시간 이상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가 되며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죠. 처음에는 달걀과 치즈 느끼한 조합이 독특하고 개성 있는 맛으로 다가와 신선하게 느껴졌지만 프랜차이즈로서 대중화에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꾸준히 지적한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대표 메뉴인 페어팩스 샌드위치 하나만 해도 8,800원, 여기에 감자튀김이나 음료를 추가하면 기본적으로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이었죠. 게다가 한 끼 식사로는 양이 살짝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결국 에그슬럿은 한 번쯤 가보는 감성 맛집으로는 자리 잡았지만 매일 출근길에 먹는 실용적인 브런치로 자리 잡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에그슬럿은 5개 매장인 코엑스점, 여의도점, 한남점, 강남점, 분당 정자점으로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사람들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 가격이면은 에그드랍 2개 먹겠다, 이삭 토스트 3개 먹겠다, 반응이 나온 거죠. 결국 매장을 줄여 작년까지 남아있던 2개의 매장 여의도점과 퀘크스점을 철수하고 말았죠. 현재는 공식 홈페이지나 SPC 브랜드 리스트에서도 에그슬럿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때 큰 화제를 모았던 고든램지 버거처럼 하이엔드 전략이 국내 시장에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안착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국내에서 시작된 브랜드 에그드랍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택하죠.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 법인 기업인 골드나인드가 2017년 에그드랍 1호점인 삼청동에 매장을 내는데요. 가격은 더 낮고 맛은 더 한국적이며 구성도 다양했죠. 아침 출근길 직장인들과 바쁜 대학생들에게 가성비 좋은 한 끼로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요. 버터에 구운 두툼한 식빵에 스크램블 에그, 불고기, 갈릭 소스까지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익숙한 조합에 감성 패키지까지 더해졌습니다. 에그드랍은 빠르게 전국 프랜차이즈로 확장했고 2021년엔 무려 234개 매장을 운영하며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세는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2022년에는 매장 수가 224개로 소폭 감소하더니 2023년에는 160개로 급감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전국 매장 70곳이 문을 닫았고 전체 매장의 30% 이상이 사라졌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와 가맹점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강한 신호였죠. 처음에는 합리적인 가격과 감성적인 브랜딩으로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인상과 함께 가성비가 떨어졌다는 인식이 퍼졌고 에그셀런트, 에그스탑, 태그42, 에그박스, 에그몬 등 비슷한 경쟁 브랜드들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차별성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그드랍의 매출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은 약 2억 7,344만 원,
월 매출로 환산하면 약 2,278만 원에 달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결국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에그드랍의 월 순수익은 약 27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 순수익률은 약 12%로 높은 매출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구조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수익성이 낮은 이유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모두 높기 때문인데요. 에그드랍 매장은 평균 규모 대비 비싸고 인테리어 수준도 높아 동일한 상권 내에서도 월 임대료가 2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최소 주중 둘, 주말 2명이라 하루 10시간 이상 점주가 직접 일하더라도 월 인건비는 28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여기에 전체 매출의 약 70%가 배달로 발생하면서 수수료만 해도 매달 335만 원에 달하죠. 게다가 매출의 5%를 로열티로 납부하는 구조라 2023년 기준으로는 월 114만 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더본의 연돈볼카츠처럼 잘 팔아도 많이 남지 않는 장사라는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그드랍을 창업하려면 꽤 큰 초기 자본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가맹비 3,300만 원, 교육비 55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여기에 설계 및 감리비 500만 원이 들어가며 인테리어, 주방 집기, 초기 재료비 등을 포함하면은 기본 창업 비용만 해도 약 1억 7천만 원에서 2억 사이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입지에 따라 달라지는 임대 보증금, 간판 시공, 인허가, 추가 공사비 등을 고려하면 총 창업 비용은 2억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도 소요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에그드랍을 운영하는 본사 골든하이드의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다소 우려스러운 흐름이 감지되는데요. 2021년에는 매출 150억 원에 영업이익 39억 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매출이 소폭 증가한 171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35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매출이 147억 원으로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단 7억 원에 그쳤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영업이익이 80% 이상 급감한 건 단순한 매출 감소로만 보기 어려운데요. 이는 운영 효율성 저하, 가맹점 이탈, 비용 구조의 불안정성 등 브랜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죠. 우려되는 분위기 속에서 맛은 아직 그대로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삭토스트와 에그드랍 매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이삭토스트는 사람들이 꾸준히 매장 식사 및 포장에 주문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에그드랍은 사람이 저밖에는 없었는데요. 제가 주문한 토스트는 이삭에서 3,200원인 햄치즈 토스트, 에그드랍에서는 6,400원인 햄앤치즈 길거리 토스트였습니다. 이삭 토스트의 맛은 저희가 상상하는 맛 그대로 햄, 계란, 치즈에 키위 소스가 발라져 있는 추억의 맛이었고요. 에그드랍의 맛은 이삭 토스트 햄치즈 토스트 맛의 돈가스랑 같이 나오는 양배추 샐러드를 곁들여 먹는 맛이었습니다. 물론 매장을 매일 방문해서 평가하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사실 음식이라는 건 한 입 먹어보면 재료가 신선한지 아닌지 금방 느껴지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자면은 요즘 에그드랍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의 신선도나 완성도가 오히려 이삭 토스트보다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특히 맛이나 품질이 예전만큼 유지되지 않고 가격까지 비싸게 느껴진다면 굳이 소비자가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 하락세에 놓인 에그드랍. 지금 이 브랜드에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전략적인 재정비와 깊은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2년 만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에그슬럿, 그리고 현재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에그드랍, 그 뒤를 잇는 다양한 에그 토스트 프랜차이즈들까지 보면은 이 사업 모델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개인적으로는 아니다라는 답이 분명해 보입니다. 점차 트렌드에서 밀려나고 있는 에그드랍의 사례는 외식 기업들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브랜드나 기업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